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14강 5번 몸의 각부 2 몸과 마음과 관련자에 이어서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로 이어집니다. 먼저 뼈 앙상할 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의 해골의 그림이 있습니다. 뼈 앙상할 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해골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이고 또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글자를 쓰기에 편하도록 변형하여 뼈 앙상할 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뼈 앙상할 알은 해골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로 생물체가 죽어서 몸은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나타내어 뼈 앙상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뼈 앙상할 알은 죽을사의 변으로 쓰이므로 흔히 죽을사 변이라고 합니다. 훈과 음은 뼈 앙상할 알입니다. 다음은 털붓으로 그릴 삶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붓으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3번 삐쳐 그은 것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털붓으로 그릴 삶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머리털이나 수염의 상형자로 붓으로 그 모양을 오른편 위에서 왼편 아래로 3번 삐쳐 그은 것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 그대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획을 3번 삐쳐 그어서 털붓으로 그릴 삶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털붓으로 그릴 삶은 머리털이나 수염의 상형자로 붓으로 그 모양을 오른편 위에서 왼편 아래로 3번 삐쳐 그어서 이를 털붓으로 그린다. 털럭 또는 수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털붓으로 그릴 삶입니다. 그리고 이 털붓으로 그릴 삶을 흔히 삐친 석삼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뼈 앙상할 알은 해골을 상징한 글자로 가로 긋고 삐치고 그리고 가로 그어 삐치고 또 오른점을 찍어서 뼈 앙상할 알이고 이 글자가 글자를 흔히 죽을사의 변에 쓰이므로 죽을사 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털붓으로 그릴 삶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상징한 글자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3번 삐쳐 그어서 털붓으로 그린다. 또 털업, 수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말리을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콧수염과 턱수염의 나이는 노인이 말을 할 때 그 수염이 따라 움직이면서 말을 이어간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말리을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코 밑을 가리키는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콧수염과 또 턱수염을 결합하여 말리을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도 변형하여 말리을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말리을리는 입의 위아래에 나 있는 수염의 생김새를 상형한 글자로 말을 할 때 수염이 움직이며 말을 이어주는 것을 나타내어 말 이은다는 뜻을 나타내며 보기로 이의가 있고 이의는 말리을 이의 어조사 이이고 그 뜻은 뿐이다 따름이라는 뜻입니다. 또 수염의 상형자이므로 이 수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말리을 이입니다. 다음은 털모 가늘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털이 잘 자란 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털모 가늘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의 몸에 도단한 털의 상형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털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털모는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도달한 털의 상형자로 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모근이 있고 모근은 털모 뿌리근이므로 털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곧 털이 있고 땀구멍인데 그 밑에 털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털처럼 굵기가 이 가늘다는 뜻이며 보기로 모세관이 있고 모세관은 털모 가늘새 대롱관입니다. 곧 털처럼 가느다란 그런 대롱을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털처럼 가느다란 관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털모 가늘모입니다. 이 털모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 늙을로에서는 이 사람인의
털모를 결합하여 획주리만 모양을 이렇게 붉은 글자처럼 변형하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말리을 이는 사람의 코 밑에 있는 이 콧수염과 그리고 턱 밑에 있는 턱수염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위아래 턱에 있는 수염이 따라 움직이면서 말을 이어간다는 뜻에서 말리을 이입니다. 또 털모는 짐승이나 사람의 털을 상행한 글자로 털럭이란 털럭 또 털이라는 뜻이며 털처럼 가늘다는 뜻에서 가늘모입니다. 또 이 털모의 소전의 글자는 손수의 글자가 좌우 반사한 그런 모양입니다. 또 해석에서도 이 털모와 좌우 반사된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글자는 손수를 좌우 반사하거나 또 털모를 좌우 반사해서 만든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를 각각 상행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비슷하여 두 글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좌우 반사된 모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6번 식물의 풀과 나무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셋째 청간병 발글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제 막 씨앗이 싹터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셋째 청간병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한일은 땅을 가리키고 그 밑에 싹트려는 이 종자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셋째 청간병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본으로 변형하여 셋째 청간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셋째 청간병은 땅 위로 식물이 싹터 나올 때 종자가 싹트려고 점차 불어나 내뿜어 터지려는 모양을 상행한 글자로 새싹이 씨앗 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니 이 박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천간으로 쓰여 일 셋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병인이 있고 병인은 60갑자의 세 번째 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셋째 천간병 발글병입니다. 이 셋째 천간병 발글병이 고칠경에서 한자를 구성하는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하는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갑옷갑입니다. 갑옷갑은 도우미 그림에서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새싹이 움터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갑옷갑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새싹의 머리와 그리고 줄기를 상형한 글자인데 이 새싹이 머리에는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쓴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여 갑옷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갑옷갑은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쓴 새싹의 머리와 줄기를 나타내어 씨앗의 단단한 이 껍질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갑각이 있고 갑각은 껍질각이니까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또 옛날 장수들이 입는 단단한 옷이 이를 갑옷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갑주가 있고 갑주는 갑옷갑 투구주이므로 갑옷과 투구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갑옷갑입니다. 이 갑옷갑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도적적에 쓰일 때에는 이 열십자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획주림하여 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셋째 청간병 발글병은 가로근 한획은 땅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종자가 싹트려고 점차 불어나 내뿜어 터지려는 모양을 결합하여서 그 새싹이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오니까 박다는 뜻에서 발글병이고 또 이 글자가 천간으로 쓰여서 셋째 천간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갑옷갑입니다. 갑옷갑은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땅 위로 도달한 그런 새싹을 나타내어서 그 새싹이 뒤집어 쓴 껍질처럼 단단하다는 뜻이고 또 그래서 껍질이라는 뜻에서 껍질갑이고 단단한 껍질처럼 옛날 장수들이 입는 옷이 갑옷이라는 뜻에서 갑옷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과 그리고 이 어린이의 학문이나 재주가 자라나는 것을 비유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제주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한일은 땅을 가리키고 그리고 내리근 한 획은 뚫고 나온 것을 나타내고 또 그 밑에 짧게
가로근 한일은 새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소전의 글자가 변형하여 이 부분은 땅을 가리키고 갈고리는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삐침획은 새싹을 가리켜서 제주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주제는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을 나타내어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학문이나 기회를 닦아 자라나는 지식이나 솜씨가 이를 제주라는 뜻이며 보기로 재능이 있고 재능은 제주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제주제입니다. 이 제주제가 이슬제에서 글자의 음으로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쌍날철입니다. 쌍날철은 도우미 그림에는 새싹이 돋아나와 있는 이 새싹의 줄기와 그리고 잎의 그림이 있습니다. 쌍날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내리근 한 획은 줄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렇게 굽은 획은 두 개의 잎사귀를 나타냅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여 쌍날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쌍날철은 초목의 잎이 싹 터 나오는 두 잎사귀와 그 가운데에 있는 줄기를 나타내어 이를 쌍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운과 음은 쌍날철입니다. 이 쌍날철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 나을생 나을생에서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하는 모양이고 갈지에서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하는 모양이고 또 매양매에서 글자의 위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제는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을 나타내어서 그 새싹처럼 사람의 학문이나 재주가 자라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제주제가 되어주는데 가리킨 가로근액은 땅을 뚫고 나온 새싹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날철입니다. 쌍날철은 새싹의 두 잎사귀와 그리고 그 줄기의 모양을 나타내어서 쌍난다는 뜻에서 쌍날철입니다. 다음은 풀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싹이 나란히 돋아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풀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쌍날철의 쌍날철을 나란히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쌍날철의 쌍날철을 나란히 결합하여 풀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풀초는 쌍날철의 쌍날철을 나란히 합하여 산과 들에 싹이 많이 돋아난 풀이라는 뜻이며 풀초의 고자입니다. 풀초가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모양이고 이 모양과 양해뿔괴는 그 글자 모양이 같으나 소전과 대비해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풀초입니다. 다음은 진칠둔 어려울 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땅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새싹이 돋아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진칠둔 어려울 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땅을 가리키는 한이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진칠둔 어려울 준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땅을 가리키는 한일에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진칠둔 어려울 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진칠둔은 두터운 땅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새싹이 돋아나기가 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그 새싹처럼 병사들이 가진 고난을 극복하며 낯선 사냐에 이를 진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둔전이 있고 둔전은 진칠둔 바전이므로 병사들이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사 짓는 것을 나타냅니다. 훈과 음은 진칠둔 어려울 준입니다. 이 진칠둔이 글자의 머리에 쓰여서 변형한 모양은 봄춘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여 부분 글자로 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풀초는 쌍날철의 쌍날철을 나란히 결합하여 산과 들에 많이 돋아난 그런 풀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풀초의 고자입니다. 다음은 진칠둔입니다. 진칠둔은 땅을 뚫고 두터운 땅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새싹이 어렵게 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려울 준이고 또 병사들이
가진 고난을 극복하며 낯선 산야에 진친다는 뜻에서 진칠돈이 되었습니다.